유아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24개월이 된 남자아이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그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남자아이가 24개월이 됐다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죠? 일단 걷고 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요때 되면 뭐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특히 남자아이는 조심해야 될 건요, 베란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아시죠? 호기심이 제일 많은 나이고요, 뭐든 올라가야 되는 나이예요. 제가 자랄 때는 주의력 결핍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저희 남동생이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고, 하여튼 어디 남의 집에 가도요, 올라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엄마 친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애가 사라져서 어디나 찾아보면 그 집 옷장 위에 올라가 있고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남동생 데리고 다닐 때 너무 창피했다는 얘기를 해요. 애가 어렸을 땐 작아서 지금은 좀 큰데 하여튼 못하려 되게 조그매가지고는 어디 구석에 맨날 숨고 올라가고 잠시도 그냥 못 있고, 요즘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는 애들이야 밖에서 노는 거니까. 어쨌든 24개월 된 남자아이는 지금 한창 엄마들이 힘이 들 때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하고 있다가 잠깐 아이를 시야에서 놓쳤는데 얘가 조용하다 싶으면 뛰어가 보면 이미 사고는 쳤어요. 그죠? 엄마 벽에 립스틱으로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놨다든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고 손에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든지, 그럴 때 이 아이가 잠깐 조용할 때고, 그렇지 않은 한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이를 벌치고 누나한테 욕먹고 아빠한테 욕먹고 그럴 나이죠. 변기통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다가 대고 물 마시고 이런 짓을 한창 할 나이예요. 이렇게 산만한 24개월 남자아이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24개월 된 여자아이는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특히나 예민한 여자아이 같으면 이때 굉장히 감성적이죠. 이때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말 배워서 이제 입이 트이기 시작할 나이기 때문에, 요때 아이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빠랑 안 놀아. 아빠는 우리 딸아이가 아빠랑 안 놀아 제일 무서워하죠. 사실 이거 아빠한테 굉장한 협박인데, 얘네는 굉장한 무기를 휘두른다는 걸 알고 하는 짓이에요. 이 얘기를 꺼내면 우리 아빠가 꼼짝을 못 하더라. 알고 쓰는 말이죠. 어쨌든 아빠랑 안 놀아, 아빠 미워, 흥, 이런 거 한창 할 요 예민한 24개월 여자아이는 과연 무엇을 하고 놀아주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언어지능이에요. 아까 하워드 가드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IQ, 예전에 썼던 IQ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능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 지금 현재 7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원 교수를 하고 계신 심리학자세요. 가드너가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크게 7개, 70년대에 7개의 다중 지능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자연 친화 지능을 하나 더 넣어서 인간의 지능을 총 8개로 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 지능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언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성 발달. 가드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간 친화 지능이 나와요.
바로 사회성,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진로 교육을 하면 요즘 굉장히 정부에서 진로 교육에 많은 돈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홀랜드가 만든 어디에 내 영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홀랜드가 만든 6가지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사회성 영역이에요. 사회성도 하나의 지능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 사회성이 제대로 발현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다. 환경과 여건이 그랬다. 그래서 그 지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낮았던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서 높아질 수도 있는 지능이 사회성 지능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또한 사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을 웅변에 보낸다, 태권도에 보낸다 이러면서 외향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게 사회성 지능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인 건데, 물론 노력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지능의 영역이 사회성 발달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은 어릴 때 놀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이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 얘는 친구들과 어떻게 노는지, 어떤 방식으로 노는지 행동 패턴을 잘 엄마들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논리 수학 지능인데요. 논리 수학 지능 역시나 가드너가 얘기했던 지능 중에 하나인데, 언어 지능, 그 다음에 사회성 지능,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이 있어요. 수의 개념, 수의 원리를 파악하는 지능, 그 다음에 공간을 이해하고 자각하는 지능, 이런 것들이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언어 영역이 발달한 사람, 수학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다르죠. 특히 두 개는 따로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은 좋은데 이 수리 영역은 완전 떨어지고 공간 개념도 거의 없고 길치에 가깝거든요. 기계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비가 있어도 길을 못 찾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딴 데로 가버리고 마는, 어제 같은데 오늘 또 헷갈리는, 자기 집만 찾아가는 귀소 본능만 있는, 어쨌든 그게 이제 수리 영역, 이 논리 수학 지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습관도 놀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키우려면 좋은 놀이를 어릴 때부터 잘 해주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